최근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인공태양 독자 개발이 성공하여 그 성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인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발견했다고 밝혀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작은 연구소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넘지 못할 벽을 느꼈다. 이에 각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서로 앞다투어 한국으로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두 눈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한국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 방문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 과학계를 넘어 전 세계 사회에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굉장한 화제거리였지만 특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독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의 에너지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석유, 가스, 전기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과거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들 속에서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 여파, 그리고 전쟁의 충격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가스 요금에 이어 최근에는 전기 요금까지 치솟고 있으며 그 충격은 현재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는 치솟는 전기 요금에 대처하기 위해 에펠탑을 비롯한 기념물들의 조명을 1시간 일찍 끄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는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합니다. 사실 에너지 위기설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요. 과학자를 비롯한 미래 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예단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생에너지 개발에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매년 40조 원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왔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목표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친 대신 전기료는 오히려 약 67% 상승했고 전력 생산도 차질을 빚어 약 30% 정도의 부족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는 이른바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게재되어 위기의 시대, 한 줄기 빛이라는 찬사와 함께 학계의 엄청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기후와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을 개발한 국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해외 과학계가 30년간 악천고투를 할 때 30초 만에 해결 방법을 찾아낸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공태양이 있다고?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고민할 때 한국의 과학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 다시 말해 핵융합 과정을 구현한 장치인 K스타를 11년 8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완공하였습니다. 지구상에서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 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K스타는 신소재 초전도체를 적용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핵융합 연구장치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공태양이 미래 에너지 중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이 에너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때문인데요. 일단 굉장히 적은 연료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가장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문제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도 하며 또한 핵융합 연료 1g만 쓰더라도 석유 8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6조의 반 정도 찬 바닷물과 노트북 배터리 크기의 리튬만 있으면 한 사람이 30년 동안 전기 걱정 없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태양의 생성 조건으로는 이온 온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고밀도 상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요건이 필요하여 꿈의 에너지라 불렸던 것이죠. 물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과학계에서 인공태양을 위한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플라즈마 온도를 1억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온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가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은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지난해 7월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의 최초 가동에 성공한 뒤 25,860회의 실험 끝에 최단기간 내 인공태양 생성에 성공한 업적을 이뤄냈고 마침내 지난 9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인공태양을 운전하는 새로운 독창적인 방식을 찾아내어 세계 최초로 1억 7천도의 인공태양을 생성, 30초간 유지한 성과를 네이처에 당당히 올린 것입니다. 글로벌 과학계의 30년간 노력을 한국은 30초간 생성 유지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로 정말 빠르게 이뤄냈다. 마치 넘지 못할 벽을 느꼈다는데
각국의 과학자들은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한국에 방문까지 하여 K스타를 직접 두 눈으로 견학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 그들은 한국 과학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1979년에 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들은 그만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 정기영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5년을 투자하며 개발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즈마 가속기라고도 불리는 핵융합 장치였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핵융합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전부 해외를 통하여 들여와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딛고 고 정기영 교수가 제자들과 영혼을 갈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SNUT-79, 이른바 대한민국 최초 첫 번째 핵융합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토카막과 숫자 79의 합성어로, 여기서 토카막은 핵융합 발전용 연료기체를 담아두는 용기를 뜻하며 79는 연구 개발이 시작된 연도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내 최초 핵융합 장치로 인해 한국은 핵융합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SNUT-79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핵융합 분야에서 세계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경험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때의 연구진들이 훗날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해낸 핵융합 장치 K스타의 개발을 주도하여 인공태양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K스타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 연구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 SNUT-79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이들을 연구했던 해외의 한 과학자는 한국 과학의 최대 장점은 단연 우수 연구 인력이었으며 그들의 실험실에선 거의 날마다 자정이 넘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열정, 도전정신, 성실, 근면, 적응력, 추진력 등은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세계의 국가들은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욱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과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업적이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2050년대에 핵융합 에너지의 생산을 완료하고 상용화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 앞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핵융합 기술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전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세계의 핵융합 발전 시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이 하루빨리 열어주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외 속의 핫한 한국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